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1:1 채팅 및 영상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잘 계셨죠?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한자풀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건강하게 계실 거로 믿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40페이지 돼지 돈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돈자는 회의문자입니다. 부수 겸 돼지를 의미하는 요 자체가 돼지라는 데, 이게 돼지 시자죠. 요게 부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달월이 아니고 육달월이죠. 사람의 신체라든가 동물의 신체를 나타내는 요 육달월입니다. 요 두 개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입니다. 두 개의 뜻이 만나서 글씨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의문자라고 그러죠. 요것은 말 그대로 돼지, 살아있는 돼지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돼지 모습입니다. 여기에 요거는 어떤 사람으로 따지면 신체 구조라든가 이게 고기를 나타내는 육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고기를 의미합니다. 고기. 이것이 두 가지 합하면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가 되는 거죠. 그죠?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라는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돼지. 이 돼지라는 글자는 이 글자 말고도 돼지라는 글자가 우리 사람들한테 고기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돼지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50%를 돼지고기 소비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음식마다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그 돼지를 중국에서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돼지고기는 뭐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돼지라는 그 유사 글자가 많습니다. 요렇게 쓰면은, 요렇게 쓰거나 또는 요 돼지 시 부자로 요렇게 놈자자를 쓰는 게 요게 두 가지 글씨 다가 이게 돼지 젖자입니다. 돼지 저팔계 그럴 때 그런 말 쓰죠. 그죠? 돼지 젖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써도 되고 요것도 짐승을 나타내는 의미죠. 그죠? 개사슴록이라서 개를 나타내고 짐승을 나타냈습니다. 요렇게 쓰면은 요렇게 쓰거나 또 앞에를 요렇게 돼지 시자로 써서 요렇게 쓰면은 요 글자가 다 돼지라는 의미로 돼지 희자입니다. 요 돼지나 요 돼지는 다 집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돼지고기라는 것은 이게 집돼지를 얘기하는 거. 돼지 돈자금 돈사 그러고 집돼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야생으로 사는 멧돼지를 얘기합니다. 또 돼지 그 다음에 많은데 한 두 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써서 요렇게 쓰면 견자입니다. 그죠? 요것도 견자니까. 또 요렇게 써서 요렇게 쓰는 것도 요 글자도 다 돼지라는 겁니다. 돼지 견자입니다. 요것은 어린 돼지 3살 난 돼지를 얘기합니다. 요 위에 돼지는 멧돼지를 얘기하고 요거는 어린 돼지 3살 난 돼지라고 하는데 뭐 구분을 꼭 그려질 필요는 없고 우리가 돼지 그럴 때는 주로 집에서 우리가 먹는 우리가 식용 돼지라고 할 때는 돼지 돈자를 주로 많이 쓰죠. 그죠? 근데 돼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지자에 들어가는 이 돼지 해자가 있습니다.
돼지 해자의 부수는 요겁니다. 그죠? 돼지 해 머리라 그래요. 요건데, 이 돼지는 머리와 다리를 가공한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다리를 잘라내고 몸통만 있는 돼지를 얘기합니다. 요 돼지는 살아있는 돼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참고로 선생님들 알아주시면 아마 이익이 될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육 그러면 육자가 고기라는 의미죠. 그죠? 돼지 고기를 돈육 그럽니다. 돈사 그러면 사자가 집사자입니다. 돼지 집을 얘기하죠. 돼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돈역 그러면 역자가 전염병 역자입니다. 그래서 돼지 전염병도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면 돼지를 전부 그냥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죠? 돈지 그러면은 지자가 기름지자입니다. 그래서 돼지 기름 얘기하죠. 돼지는 기름이 많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 몸에 기름을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먹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기름하고 섞은 돼지 삼겹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맛은 제일 있습니다. 기름하고 고기하고 섞어야 되지. 순수한 고기만 있는 돼지고기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건강에 안 좋다고 다 이렇게 안 먹고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돌자입니다. 갑자기 돌자도 회의문자입니다. 이 구명혈자가 부수 겸 의미를 담당하고 여기에다가 이게 구멍혈자죠. 여기에다가 밑에 나온 것이 개견자입니다. 이것도 부수자입니다. 그죠? 개견. 요 두 자의 뜻이 이루어진 회의문자입니다. 회의문자입니다. 이 구명혈자는 이것도 모양자입니다.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동굴 입구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입구 나뭇가지 늘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입구를 얘기하니까 이게 구멍을 의미합니다. 구멍이 있어야 동굴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구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 개견자는 개의 모양입니다. 개견자는 개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합치면 동굴에서 개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동굴에서 개가 나올 때는 그냥 슬금슬금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오죠. 그죠? 예상 못하게 개가 나온다. 예상 못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옵니다. 그죠? 뭐 예고를 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라는 의미가 붙여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쑥 나오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이 갑자기라는 글자도 이 갑자기 돌자 말고 이런 글자가 있죠. 요거는 갑자기 졸자입니다. 졸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는 갑자기 홀자입니다. 홀. 소홀 하다 그럴 때도 요걸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출 그러면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요? 천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옵니다. 그죠? 돌출된다 그러는 것은 갑자기 어떻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돌격 그러면 격자가 칠격자입니다. 격투한다 그럴 때 그럽니다. 그죠? 그 갑자기 치는 건 뭡니까? 돌격한다 그러면 냅다 그냥 치는 겁니다. 갑자기.
돌변은 변자나가 변할 변이죠. 그죠? 갑자기 변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돌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충돌 그러면은 충자도 부딪히다는 의미고 돌자도 부딪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돌한다. 뭐에 부딪힌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동자입니다. 겨울이 돼서 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얼동자는 부수가 요거 물숫자는 3개가 있는데 2개 있는 것이 요것이 얼음 빙자입니다. 얼음 빙자입니다. 요게 부수 겸 뜻을 담당했죠. 그죠? 여기에 동쪽 거는 동역 동자가 이제 음을 담당했습니다. 음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역 동자를 보통 해석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이런데 나무에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각 꿀문에 보면은 이 동역 동자가 어떻게 되어 있노 그러면은 이렇게 보따리를 꽁꽁 싸맨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따리를 싸맨 모습입니다. 이게 싸맨 모습입니다. 보따리를 싸맸으니까 어떻게 묶어야 싸매지죠. 그죠?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것이 원래 의미가 이렇게 묶다. 묶은데 뭐를 묶어요? 사람을 묶는 게 아니고 동물을 묶는 게 아니고 물건을 묶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묶다, 물건 이런 의미가 동역동자에 있습니다. 이게 해가 무슨 뭐 이렇게 떠오른다 그런 것은 사실 그 글씨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내는 글자로 가차가 된 겁니다. 가차가 돼서 이제 동쪽이라는 의미가 붙은 겁니다. 동쪽이라는 의미가 붙은 겁니다. 물건을 나타내는 다른 글씨하고 이렇게 섞여서 다른 글씨에 들어갈 때는 이 글자가 보따리라든가 묶은 모습, 그런 묶다나 물건이라 이런 의미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도 되지만 여기 의미도 있죠. 그죠? 저걸 안 썼네. 의미도 플러스 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얼음 빙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물이 얼면 물이 3개가 2개 되는 겁니다. 그죠? 얼음 빙자가 들어가면 이게 뭐가 돼요? 너무 추워서 꽁꽁 묶다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싸맨 모습입니다. 너무 추우니까 꽁꽁 싸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가 춥다. 그 다음에 얼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얼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묶다는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동상 그러면은 상자가 상처 상자죠. 그죠? 얼어가지고 상처가 난 것을 동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동상이라는 것은 그 동상 말고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의 동으로 만든 상, 크게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 가면 상, 그런 동상이죠. 그 동상은 요렇게 쓰죠. 구리 동자에다가 모양 상자, 동상 요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동상 그럴 때 우리가 금상, 은상, 동상 그럴 때 동상은 상줄 상자 요렇게 쓰죠. 그 동상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냉동 그러면 냉자가
차다는 뜻이죠. 그죠? 냉동시킨다는 것은 차게 얼게 만드는 것을 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냉장고에 냉동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결 그러면 결자가 맺을 결자입니다. 얼어서 맺는다는 뜻은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얼어붙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자산 같은 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얼어붙게 동결하는 것도 자산 동결 글 때도 이 글자가 쓰죠. 그 다음에 동리 그러면 리자가 배리자입니다. 배. 이화에 월백하고 할 때 배리자입니다. 그럼 엄배를 얘기합니다. 물론 엄배라는 의미도 있는데 엄배는 이렇게 거칠거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의 피부, 90살 된 노인을 얘기합니다. 동리 그러면은 연세가 드시면은 피부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리 그러면은 90세를 얘기합니다. 노인 피부. 그 다음에 둔날 둔자 보겠습니다. 둔하는 게 뭐가 둔네요? 쇠가 이렇게 무뎌졌다는 뜻입니다. 날카롭지 않고. 그래서 쇠금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요것이 진칠둔자입니다. 진칠둔. 여기서 진칠둔자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음만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와 뜻은 요 세금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칠둔자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초목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초목이 언제 올라와요? 겨울에 올라오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이게 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진칠둔자가. 그런데 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봄춘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어떤 글자가 뒤에서 새로운 글자가 그 의미를 담당하면은 본래 글자는 가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봄춘자가 봄을 담당하면서 이 글자는 가차가 돼서 진을 치다 이런 글씨가 만들어진 겁니다. 진을 치다. 진치다. 뭐 풀이 올라오는 봄이니까 풀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수북이 쌓이는 모습이 진치는 모습하고 같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도 있는데 원래는 그냥 가차가 돼서 진을 치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단순히 쇠금자가 의미를 담당했습니다. 쇠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무뎌진 쇠를 얘기합니다. 무뎌진 칼이나 도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날카롭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 무뎌졌다 그래서 이게 둔하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둔하다. 근데 사실은 이게 둔할 둔자가 이 칼이 무뎌졌다, 도끼가 무뎌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요즘은 섬세하지 못한 사람 둔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또 이 둔할 둔자하고의 이 상대자는 굉장히 민첩한 민자가 요게 상대자죠. 그죠? 민첩할 민자.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뭔지 압니까? 날카로울 예자죠. 요거는 둔하는 거하고 좀 반대 개념입니다. 날카로울 예, 민첩할 민자는 반대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둔감 그러면 감자가 느낄 감자입니다. 느낌이 둔해요. 느낌이 굉장히 예리한 것이 아니고 느낌이 굉장히 둔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둔감마다 그러죠. 그죠? 둔기 그러면 기자는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기구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둔한 연장은 뭡니까? 날카롭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둔기로 머리를 맞았다 그럴 때는 무슨 날카로운 것이 아니고 이게 둔한 것으로 맞은 것을 둔기로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둔 그러면은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기도 하면서 둔하기도 합니다. 우둔하다 그러죠. 사람이 그죠. 우둔하다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좀 얕지 못하고 날카롭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또 사람에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우둔하다 그러면 좀 무던하다 성격이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둔질 그러면 질자가 재질이라는 뜻입니다.
둔한 재질을 둔질이라 그러죠. 오를 등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를 등자입니다. 오르는데 누가 올라가요? 말이 올라가니까 말맞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말맞자를 제외한 글자가 요게 나 진자입니다. 나 1인칭 나를 내는 지음이 읽을 때, 황제가 지음이 읽을 때 그는 나 진자입니다. 요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나진자를 보면은 이게 달월자인데 원래 달월자가 이게 쓰임이 세 가지가 쓰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육달월이죠. 그죠? 고기 육자란 얼마 전에 설명했습니다. 요거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달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배라는 모양자도 쓰입니다. 요것이 제일 많이 쓰이고 요것이 사실은 제일 적게 쓰입니다. 달월자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배라는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의 양손으로 이렇게 막대가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면 배를 몰다는 의미겠죠. 그죠? 배를 몰고 나아가다는 의미입니다. 막대로 배를 몰고 나아가다는 의미입니다. 몰고 나아가다. 근데 여기에 말맞자가 더해졌어요. 말은 여기서는 펄쩍 뛰는 말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말이 펄쩍 뛰면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펄쩍 뛰면서 나아가다. 말이 펄쩍 뛰면서 나아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르다. 뛰어 이렇게 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약하다. 나아가는 것이 도약하는 거죠. 그죠? 도약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이 펄쩍 뛰면서 하니까 도약하고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르다는 글자가 유사 글자가 여기도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등산 글 때, 이건 오를 등자죠. 그죠? 등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를 승자, 상승한다. 이것도 많이 쓰죠. 그죠? 오른다는 의미인데, 이거 승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자도 같이 승자입니다. 요것도 승자입니다. 요거하고 같습니다. 승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를 척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척자입니다. 오를 척. 그 다음에 오를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가 있습니다. 오른다의 반대 언어 또 있죠. 오른다는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릴 강자, 승강기 읽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승강기죠. 요건 내릴 강자입니다. 요거는 반대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귀 그러죠. 올라서 귀자가 귀할 귀자가 비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등기라는 것은 물건값이 이렇게 올라서 비싸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등락 그러면 반대 글자입니다. 그죠? 오르고 내리는 것을 등락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폭등입니다. 폭자가 사나울 폭자죠. 그죠? 사납게 올랐습니다. 폭등한다. 그냥 시험시험 오르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폭등한다 그러죠. 반등 그러면 반자는 돌이켜서 올린다. 반대로 내려오던 것이 반대로 다시 올라간다. 반등한다. 이런 얘기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을낙자 보겠습니다.
이을 낙자입니다. 있는 것은 뭐로 이어요? 실로 이어야죠. 그래 그 실사자가 요게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글자가 각각각자입니다. 사람이 각각 온다 그래서 각각각자입니다. 이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도 담당했죠. 그죠? 플러스 의미를 담당했습니다. 각각각자는 전에도 한번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요게 뒤져올 치자입니다. 부수자입니다. 그죠? 오다는 그런 뜻입니다. 뒤에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뒤져올 치자입니다. 요거는 입구자인데 여기서는 문의 모양을 의미한 겁니다. 문을 하는 모양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 입구에 오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가 도착하다. 그런데 문 입구에 오고 도착하는데 여럿이 왔어요. 여럿이 문에 여럿이 전부 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각각 왔다는 뜻입니다. 각각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각각이라는 의미. 여기에 실사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각자가 서로 끈으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각자가 사람이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있다. 그 다음에 얽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실로. 사람이 각자가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얽혀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있다는 그런 유사어도 많죠. 한자에 있다는 뜻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접속하다 그럴 때 그것도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을 접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개한다 그러죠. 소개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있는 거죠. 이을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계속한다. 계속 있는다는 뜻이죠. 그죠? 이을 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을 속자입니다. 속계한다. 계속 이어서 뭐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계속한다. 이을 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을 찬자입니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뭐가 들어요? 실이 들어가죠. 이건 사람이 이렇게 접속한다는 손수자고 다 대부분 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다는 의미의 반대어가 있죠. 그죠? 그럼 있는 게 아니고 끊을 거죠. 그죠? 요게 끊을 절자입니다. 또 끊는다는 절자가 요런 끊을 절자도 있습니다. 요것도 절자입니다. 그 다음에 끊을 단자, 단절한다 그러죠. 그죠? 끊을 단자입니다. 요 글자하고 차이는 요것은 말 그대로 칼로 이렇게 끊는 겁니다. 요렇게 끊는 거고 요 절자는 인간관계를 단절한다. 무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물건 자체를 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락 그러면 연자가 있다라는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있다라 있다 연락한다. 잇따라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연락한다 그러죠. 농락 그러면 농자가 대바구니 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농락 그러면은 세장과 이을락 그럴 때 실로 읽는다니까 세장과 고삐를 얘기합니다. 농락한다는 것은
고삐를 잡고 내 마음대로 하고 새장에 있는 새를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농락한다는 것은 남을 교묘히 깨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의미는 새장과 고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석 그러면 돌이 이어졌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낙석 돌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 담에 담쟁이 덜군구를 낙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이 떨어진다 그럴 때 낙석은 이 떨어질 낙자죠. 그죠? 요렇게 낙석이죠. 이 보통 쓰는 낙석은 이거고 여기에 이을 낙자에 돌석자 쓴 거는 담쟁이 덜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맥낙 그러면 맥이 어떻게 돼요? 이어졌어요. 맥이 이어졌다는 것은 계통이라는 의미고 또 사물이 이어지는 것은 연관됐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자, 다음 글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난초 난자입니다. 난초니까 당연히 불초자가 부수겸 뜻을 담당했죠. 그죠? 밑에 글자가 가로막을 난자입니다. 요게 음을 담당했죠. 이 가로막을 난자는 이게 문 있지 않습니까? 문에 이렇게 문 입구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입구를 봉쇄한 모습입니다. 입구를 봉쇄하니까 뭐예요? 가로막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가로막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이 의미를 담당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히 음만 담당한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것이 이게 와서 이걸 그냥 이 풀초자를 해서 이걸 음을 가져와서 난초라는 의미도 있고 안 그러면 난초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흔한 풀입니다. 자생하는 굉장히 흔한 풀이니까 문 앞에 이렇게 가로막아서 전부 다 이렇게 줄줄이 놓여 있는 것을 난초라 한다 이렇게 의미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글자가 난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춘난 그러면 봄에 피는 난초죠. 그죠? 봄에 피는 난초. 화란 그러면 네덜란드를 얘기합니다. 화란. 금난지교 그러면은 굉장히 우정이 깊은 걸 얘기하는데 단단하기가 황금 같고 아름답기가 난초 향과 같은 그런 사귐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노 그러면은 이게 주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인동심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면은 길이 그 날카롭기가 조금 전에 요 했죠. 단자 끊는데 뭐를 끊어요? 쇠를 끊는다. 두 사람 마음이 합쳐지면은 그 날카롭기가 쇠를 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말이 한 마음으로 된 그 말은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데 그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 그 냄새 치자가 향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주역에 계상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면은 그 날카롭기가 쇠로도 끊을 수 있고 굉장히 이렇게 탑심을 하면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마음의 말은 마음을 같이 해서 말을 하면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난지교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둘이 우정을 마음을 하나로 굉장히 하는 그 우정, 금난지교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음에 난간난자 한번 보겠습니다. 난간은 뭐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드니까 나무 목자가 당연히 뜻을 담당했습니다.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글자는 방금 설명했죠. 가로막을 난자입니다. 문을 봉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을 봉쇄하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돼요? 입구를 가로막은 나무입니다. 입구를 나무로 이렇게 가로막으면은 그게 뭐가 돼요? 난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난간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 글자는 뭐 해석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난간이란 글자가 이 글자 말고 난간 함자가 있죠. 그죠? 난간. 요건 난간 함자입니다. 유사자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난간 그러면 간자가 방패 간자인데 막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패로 막는 거죠. 그죠? 난간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난간이라는 글자가 난간 난자하고 방패 간자를 씁니다. 공난 그러면은 빈난을 얘기하는 거죠. 공난, 빈난. 소식난 그럴 때 소자는 이게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식자는 숨쉬다 그런데 생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라지고 숨쉬는 거 변화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소식난 그러면 소식을 알리는, 변화를 알리는 지면을 소식난 그립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칼럼 글 때 이 난자를 쓰는데 칼럼 글 때 왜 이 난자를 쓰노 그러면은 다른 기사와 분리되는 어떤 막아놓고 여기에 쓰는 것을 칼럼이라 그래서 별도 코너를 얘기하는 것을 칼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칼럼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난 그런데 소식이란 한자도 다른 게 많죠. 그죠? 소식 그러면 우리가 요즘 제일 강조하는 소식 그러면 작게 먹는 소식은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식 그럴 때 요렇게 쓰면은 요게 성글소, 거치다는 그런 의미죠. 성거다는 게. 소식 요렇게 뜨면은 거친 음식을 얘기합니다. 반찬이 이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고 거친 음식을 얘기합니다. 또 소식을 요렇게 쓰면은 요거는 채소 소자입니다. 요거는 채소로 먹는다. 요즘은 채소로 먹으면은 웰빙 음식이라 그래서 살도 안 찌고 좋다 그러는데 옛날엔 고기 음식을 최고로 봤죠. 그래서 옛날에 채소 먹는 밥 자체로 반찬이 없다는 뜻에서 이 소식 요렇게 쓰는 거친 음식이나 소식이나 거의 유사한 거로 반찬이 없이 아주 그냥 음식상이 좋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하고는 반대죠. 그죠? 그 다음에 넘칠 남자 보겠습니다. 넘치는데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치니까 물 숫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죠. 뒤에 나온 글자가 볼감자입니다. 볼감자입니다. 요거 많이 쓰죠. 감시하다, 감독하다, 뭐, 요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또 있죠. 그죠? 이 볼감자는 요것이 누울와자입니다. 누울와. 그리고 밑에 글자가 요게 그릇 명자죠. 누울와자는 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요렇게 엎드린 모습입니다.
요것은 뭘 얘기하는 거면 눈을 이렇게 크게 그린, 신하 신자가 눈을 이렇게 크게 그린 거거든요. 요것이 물그릇이 요렇게 어떤 그릇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릇에 담긴 물에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거울이라는 게 이런 게 많아서 옛날에 거울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숫대에 물 떠놓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요즘도 물에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을 비친다. 그래서 이게 본다, 볼감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물이 이렇게 더해서 물이 넘치는지 본다는 그런 겁니다. 물이 넘치나 안 넘치나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치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넘치다. 넘치다, 퍼지다, 담마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자, 넘치다는 의미도 유사자가 있죠. 요렇게 쓰면은 넘칠 일자죠. 그죠? 넘칠 일.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은 넘칠 창자입니다. 요렇게 쓰면은 넘칠 범자입니다. 다 이게 넘치다는 뜻입니다. 다 여기 공통적으로 물이 들어가 있죠. 물이 넘치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남 그러면은 다 넘치다는 의미죠. 그죠? 두 개 다 넘치다는 의미입니다. 남발하면은 넘쳐서 낸다는 뜻인데 남발하다는 마구 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요에 관계없이 마구 낸다는 그런 뜻이죠. 남획 그러면 얻을 획자입니다. 얻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넘치도록 잡는다는 뜻입니다. 마구 잡는다는 의미가 남획하죠. 그죠? 남용 그러면 마구 쓰는 걸 얘기합니다. 남용근다, 마구 쓰는다. 자, 고사성어 하나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개과천선. 흔히 많이 쓰는 것을 제가 그러면 왜 이걸 사자성어로 가져왔을까요? 흔히 말 쓰지만은 이 글자가 어떤 데서 연유가 됐나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개자는 고칠 개자죠, 그죠? 이거는 진할과 허물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옮길 천자입니다. 전도한다면 이럴 때. 이건 선선자입니다. 허물을 고쳐서 선으로 옮겨간다.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쳐서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사실 사람이 자기 잘못이 있으면은 그걸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고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성어는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 진나라 때,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한 진나라가 아니고 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해제 때입니다. 왕이죠. 진나라 해제 때 양흠 지방에, 양흠이랍니다. 양흠 지방에 이 주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주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처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굉장히 이렇게 건장하게 태어났습니다. 뼈대도 크고 몸집도 크고 그래서 힘도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고을태술했어요. 고을태술했으면 요즘 뭐 군수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다 자기 아버지가 한창 자라야 될 10살 때, 사춘기 때 아닙니까, 그죠? 사춘기가 막 들어가다 그럴 때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 집안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고 교육을 시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집안만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까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훈계를 하고 뭐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태어나서 힘도 세고 굉장히 이제 신체도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부터 누가 훈계를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가 약간 불량배로 이렇게 변해갔어요. 그냥 불량배만 모르는데 힘이 굉장히 세고 건장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 힘으로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량배가 되다 보니 요즘을 말하면 깡패가 되다 보니까 마을의 애들을 다 이렇게 때리고 맨날 싸움질하고 그래도 힘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마을 사람들이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의 경계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주처가. 주처만 보면 전부 그냥 어떻게 얻어맞을까 싶어서 도망가고 막 이런 형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커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싸움질만 내서 안 되겠다. 나도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었어요. 마음을 가다듬은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선입관이 있어서 잘 이렇게 같이 놀아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꾸 경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살기는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태평성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마을에 이렇게 다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데 주처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전에는 불량배질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열심히 살라고 이러는데 도대체 마을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고 아직도 경계를 하고 하는 원인을 모르겠다. 그 원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안 하는 거라요. 혹시 뭐라 그러면은 힘이 세니까 맞을까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태평성대에 우리 마을이 태평성대를 못 누리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첫째는 남산의 호랑이. 남산의 호랑이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사람 막 잡아먹잖아요. 그죠? 호랑이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리 밑에 교룡. 물에 교룡이 있으면 이것도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네, 주처. 자네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잘 못한다.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처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남산의 호랑이도 잡고, 다리 밑에 교랑도 잡고,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속으로는 좋다 그랬어요. 호랑이를 잡다가 호랑이가 안 죽으면 주처가 죽고, 또 교랑, 다리 밑에 교랑에 교룡을 왜? 교량에서 다리 밑에 교룡, 용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교룡입니다. 그죠? 교룡이 안 죽으면은 주처가 죽고, 그러니까 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는 없어진다고 속으로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주처가 남산에 호랑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힘이 워낙 건장하고 하니까 나무로 이렇게 호랑이는 하는 것을 잡았어요. 그 이튿날 다리 밑에 교룡을 잡으러 갔는데 이 호랑이 잡기보다 더 힘들어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첫날 또 하다가 서로 피하고 하다가 못 잡았어. 이 전부 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이틀, 3일까지도 못 잡았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주처가 이 교룡한테 물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3일 돼가지고 온 몸에 이렇게 막 피멍이 들고 이렇게 교룡을 잡고 왔어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 를 해서 호랑이도 잡고 교룡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호랑이하고 교룡 잡은 것도 알면서도 주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선입감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저게 언제 변해서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르겠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처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 마을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람 대우를 받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런 대우를 받을 확률이 드물다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오라는 데로 갔습니다. 동오. 이것도 마을 이름입니다. 그죠? 동오라는 데에 아주 유학자, 대학자, 육기와 육군이라는, 육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죠? 육군이라는 이 형제의 대학자가 있었어요. 이 동오란 마을에.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차 이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불량배가 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게 마음을 바로잡고 이렇게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호랑이하고 교령도 잡았는데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육기라는 대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아직 너는 굉장히 젊으니까 기회가 있다. 지금부터 굳은 결심으로 지난날에 허물을 싹 사고 새롭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허튼 짓 안 하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계과천선을 하면은 지난날에 허물을 굳은 결심으로 없애고 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면 분명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주철한 애가 건강하면서도 굉장히 적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끈기와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10년 동안을 그 육기라는 대학자의 말을 두고 10년 동안 진짜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대학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계과천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계과천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 스토리 자체가 진나라 때 주철한 사람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요즘 간혹 그 보도 같은 데 보면 연예인 같은 분들도 가끔 이렇게 좀 불량배라든가 조폭들 이런 남편을 만나서 그를 목사를 시키고 해서 계과천선 하는 사례가 가끔 많이 나오죠. 그죠? 사람이 계과천선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깡패는 조금 선한 데로 왔다가 다시 그 무리에 다시 들어가고 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계과천선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계과천선이 완전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또 딱딱한 항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건강 모습으로 아마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건강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